안녕하세요. 이찬원의 생활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수입니다. 톡파원 25시,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도 역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됐습니다. 그 중에서 이찬원 씨가 언론에 보도되기를 일본 디저트 때문에 폭소를 자아냈다는 소식과 또 이찬원 씨가 독일의 문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다섯 번이나 읽었다는 그런 소식이 예고 기사로 올라왔었습니다. 무슨 내용인가 하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나니 이찬원에게 괴테는 많은 정신적 영향을 줬겠다. 이찬원을 키우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많은 영향을 미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얘기는 뒤편에서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.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의 박람회? 라스베가스는 그 박람회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죠. 라스베이거스는 도박으로 알려진 도시이지만 그보다 세계의 모든 문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곳, 돈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몰려들다 보니 세계인의 이목이 늘 집중되는 곳이 라스베이거스죠. 그런데 여기 박람회에 대한민국의 현대 중기가 이곳에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이 그 중장비를 원격 조정한다는, 그것도 여성이 금방 즉석에서 배워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. 즉 여기는 굴착기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원격 조정으로, 그것도 여성이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배워서 이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. 대한민국이 역시 기술 강국이구나, 기술 왕국이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. 톡파원 25시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또 우리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. 여기에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익사이팅이 늘 소개가 되죠. 먹거리도 기본으로 빠지지 않고 소개가 되죠. 그 시내 중심에서 짚라인을 시속 64km로 탈 수 있다는 거. 야외도 아니고 계곡도 아니고 강가도 아닌, 놀랍지 않습니까? 어쨌든 미국은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, 경제 중심 도시라고 그러죠. 도이치뱅크 본사도 여기에 있고요. 독일 하면은 유럽에서도 경제 강국입니다. 경제 강국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어쨌든 단단한 나라 독일, 탱크같이 단단한 나라죠. 그리고 독일 국민들의 그 정신력,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적 문화를 가진 민족, 외부의 어떠한 외풍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,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차범근, 프랑크푸르트 팀에 소속이 돼서 뛰었었는데 레전드 오브 레전드, 선수 중에 선수, 축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아직도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빌리 브란트 역에 차범근 포스터,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11명의 선수가 이 빌리 브란트 역에 포스터가 전시가 되는데 여기에 차범근 선수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. 벌써 30-4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범근은 독일 국민에게 잊혀지지 않는 선수입니다. 2019년, 한 4년 전이죠. 독일의 십자훈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불과
3, 4년 전에 독일의 훈장을 받을 만큼 아직도 차범근 선수는 독일 국민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 그럽니다. 차범근 씨가 독일에 계실 때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방문했던 고깃집, 소세지집 이런 것이 또 같이 취재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.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진출할 그 시점에는 아시아 선수가 별로 유럽에 진출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차범근 씨의 독일에서의 활약은 더욱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일본 디저트. 일본은 아주 곰살궂은 나라죠. 섬세한 나라죠. 음식도 그렇고 디저트는 말할 것도 없죠. 일본 사람들은 역시 좀 달달한 음식, 그 요겐 같은 걸 만든 거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디저트 왕국이죠. 디저트를 주문하면 물에 띄워서 받아먹는. 그런데 그 마지막 이찬원 씨의 폭소를 만들어냈던 그 장면은 녹차 아이스크림에다가 녹차 가루를 위에다 듬뿍 뿌려놨는데 거기에 입을 대는 순간 목구멍이 칼칼해지면서 그 녹차 가루를 뿜어내서 얼굴하고 옷이 온통 녹차 가루로 변하는, 이것이 예능에서 한번 소개된 이후에 이 가게가 아마도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웬만한 거에는 감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참 재미있을 것 같다. 역시 장사를 하는 기술도 일본 사람들은 독특하고 뛰어나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찬원 씨가 5번이나 읽었던 독일의 문호,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, 풀네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합니다.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에 발표가 됐으니까 약 250년 전의 작품입니다. 근데 처음에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본인 이름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첫 번째 유명작이 된 것은 이것이 안고 있는 작품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 베르테르와 로테의 사랑 이야기인데, 즉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때만 해도 약 250년 그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대의 정신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즉 결혼도 아니고 약혼자가 있는 로테를 베르테르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식 같은 것이기도 했고,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인공이 권총 자살을 했고 이 로테가 베르테르를 보리수 아래 묻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, 그것을 아주 서정적으로 잘 다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개념이 이때 젊은 베르테르 슬픔부터 생겼다 그럽니다. 베스트셀러라는 개념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벌지 못했대요. 당시에는 저작권 같은 것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. 그랬는데 이제 이 소설이 자꾸 회자가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역주행이 된 거죠. 역주행이 되자 바이마르 공작이 괴테를 불러서 공직을 준 거죠. 말하자면 공직을 줘서 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, 그 돈으로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많이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작품을 썼다 그럽니다. 근데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냐 하면은 베르테르를 따라서 옷 입기, 또 모방 자살, 이 주인공이 자살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모방 자살 때문에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, 모방 자살을 베르테르 효과라고, 지금도 그 자살하는 사람들 베르테르 효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베르테르는 정작 82세까지 살았지만 이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자살 충동을 많이
젊은이들이 느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 괴테의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어떤 새로운 문화 풍조를 일으키면서 어떤 다른 쪽으로 보면 퇴폐적인 소설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폴레옹도 독일을 침략해서 1908년 독일을 침략해서 이 소설에 반해서 괴테를 직접 만났다 그럽니다. 괴테를 직접 만났다 그럽니다. 또 더 중요한 거는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도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회사명을 롯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세계적인 걸작이기 때문에 이찬원 씨도 이 소설을 5번이나 읽은 것은 이유가 있겠죠. 이찬원 씨 아마 정신적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많이 작용을 한 거 아닌가. 한번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5번을 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추측해 보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